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샌델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정치 철학을 가르쳐온 학자이자 정의와 공공선의 문제를 대중에게 쉽게 풀어내며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의 강의는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로 꼽히며 단순한 철학 강의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샌델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은 정의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논의와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제시했습니다. 정의의 기준은 단순히 법과 제도에 있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와 인간의 도덕적 판단에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그 연장선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시장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는 과연 건강한가? 우리는 시장 논리가 스며드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샌델은 우리가 일상에서 크게 의식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는 여러 현상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묻게 됩니다.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책의 주요 내용을 따라가며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1장, 시장과 도덕의 경계. 우리는 시장을 편리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원하는 것을 얻고, 또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이해하지요. 그러나 마이클 샌델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장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 시장은 모든 영역을 차지해도 괜찮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는 시장의 힘을 크게 신뢰했습니다. 효율성과 성장, 풍요를 가져온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의 논리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잠식하면서 도덕적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은 없는가? 시장의 논리로 환산해서는 안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답합니다. 시장은 단순한 교환의 장이다. 누군가 원하고 누군가 제공한다면 자유롭게 거래하면 된다. 하지만 샌델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거래가 합의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힘은 단순히 물건의 교환을 넘어서 인간의 가치와 도덕적 질서까지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복권이나 로또는 많은 나라에서 허용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국가도 세금을 거두니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난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복권을 판다면 어떨까요? 그 거래는 여전히 자발적일까요? 아니면 불평등을 이용한 착취일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는 단순한 가격 차이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줄을 설 필요 없이 돈을 내고 먼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돈이 정의의 순서를 바꾼다면 그것은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정의 자체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샌델은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시장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뒤로 밀리고 가진 사람은 앞서 나갑니다. 둘째, 돈이 가치를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거래 대상으로 바꾸면 그 본래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를 그는 시장사회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시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인간관계와 공동체적 가치까지 가격표가 붙는 사회.
그것은 단순히 경제체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서의 변화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혼잡한 도로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차선을 만듭니다. 돈을 내면 그 차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일까요? 혹은 정의로운가요?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사고 가난한 사람은 정체 속에서 시간을 잃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사회적 자원은 누구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는가? 돈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장 논리를 확대하면 할수록 공공선이라는 개념이 줄어듭니다. 시장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를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 우정, 정의, 신뢰 같은 것들이 거래 대상으로 변하면 그 의미는 본래와 달라집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를 단순히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함께 토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영역은 시장에 맡길 수 있지만 어떤 영역은 그렇지 않다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문제는 도덕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경제가 효율성을 강조한다 해도 사회는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시장의 경계는 우리가 합의하고 논의해야 할 사회적 선택입니다. 철학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이 거래 가능하고 무엇이 거래 불가능한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샌델은 묻습니다. 시장의 논리가 전부라면 결국 돈 없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면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 놓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던지는 첫 번째 화두입니다. 시장의 경계, 도덕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공공선. 제2장,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가치들.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집, 자동차, 좋은 의자, 편리한 서비스까지. 그러나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 가치, 존엄, 그리고 삶의 의미와 연결된 것들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 부분을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괜찮은가?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고용해서 나를 사랑하게 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과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기에 오히려 그 가치는 더욱 소중합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고용 관계일 뿐입니다. 우정은 서로의 진심과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경제적 거래로 만들어진 관계는 결코 진짜 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정의 가치는 시장 바깥에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치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물을 돈으로 대신 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대신 돈을 주고 대필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선물은 바로 그 정성과 시간에서 의미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어떨까요? 장기를 사고 파는 시장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과연 정당할까요? 장기 매매가 허용된다면 가난한 사람은 생계를 위해 몸의 일부를 팔아야 하고 부자는 더 나은 건강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거래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불평등이 강요한 선택입니다. 샌델은 이런 문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은 결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예는 아이의 입양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입양 절차가 불법 거래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돈을 주고 아이를 사는 행위는 단순히 아이의 생계를 보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는 상품이 아닙니다. 아이는 돌봄과 사랑의 대상이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입양이 금전적 거래가 되는 순간 아이의 존엄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교육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교육은 더 이상 정의롭지 않습니다. 성적은 노력과 학습의 결과여야 합니다. 만약 돈으로 성적을 사고 돈으로 대학 입학을 산다면 교육의 본질은 무너집니다. 교육은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기회가 만나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은 단순히 가격이 없어서 시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매기는 순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샌델은 이것을 부패, 커럽션라고 설명합니다. 시장이 들어옴으로써 그 가치 자체가 손상되는 현상이지요. 예를 들어 사랑의 가격을 매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우정의 돈을 매기는 순간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고용입니다. 정의의 가격을 매기는 순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윤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단지 개인의 내면적 가치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사랑과 우정, 신뢰와 존엄이 없다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시장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사회는 결국 인간관계를 소비와 거래로 환원시키고 맙니다. 샌델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맡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사랑, 우정, 생명, 정의 같은 가치는 시장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원칙입니다. 제3장 시장사회의 그림자 시장은 본래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필요한 것을 사고 팔고 서로의 욕구를 맞바꾸는 합리적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이제는 단순한 경제의 영역을 넘어 사회의 가치와 질서에까지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샌델은 시장사회라 부릅니다. 시장사회란 시장이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규범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격과 거래의 논리가 인간관계와 제도의 기준이 되어버린 사회이지요. 시장이 도구에서 주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사회의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샌델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시장 논리는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더욱 분명히 가릅니다. 부자는 돈으로 더 많은 기회를 사고 가난한 사람은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교육, 건강, 정치 참여와 같은 기본적 권리마저도 돈에 의해 차별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내면 줄을 서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의료는 공공의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기다려야 하고 부자는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시장은 사회의 평등한 기초를 흔들어 버립니다. 둘째는 가치의 왜곡입니다. 시장이 들어온 순간 본래의 의미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은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이 돈으로 거래될 때
성적과 학위는 더 이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상품이 됩니다. 정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제도가 돈에 의해 좌우된다면 정의는 그 자체로 무너집니다. 샌델은 이 점을 부패 커럽션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불법적 의미의 부패가 아닙니다. 가치가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본질이 변질되는 현상입니다. 시장 사회가 되면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신뢰와 호의는 거래로 바뀌고 협력은 계약으로 환원됩니다. 친구를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사회에서는 심지어 우정조차도 이익 교환이라는 시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상품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사회는 공공선을 약화시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기보다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 정치에 참여하는 일, 이웃을 돕는 일은 모두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모두가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지켜야 하는 공공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생각해 봅시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시장적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많은 돈을 주고 탄소 배출권을 사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는 여전히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 피해는 모두가 떠안게 됩니다. 시장은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책임과 정의의 문제를 외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정치입니다. 선거 광고나 정치 캠페인에서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결국 부유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민주주의의 균형을 흔들고 시장 논리가 공공의 토론을 잠식합니다. 이 또한 시장 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샌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시장 사회가 단순히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상품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능력, 외모, 성과마저도 시장에서 평가받고 거래되는 자산으로 전락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은 더 이상 고유한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가격과 성과로 평가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시장 사회의 그림자입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단순한 교환의 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장은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일까요?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은 필수적이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시장 사회의 그림자를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지켜내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제4장 도덕적 딜레마와 실제 사례에 앞서 살펴본 논의는 추상적인 원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샌델은 시장의 침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문제로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거래 대상이 되는 순간 어떤 도덕적 딜레마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어떤 불편한 질문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먼저 군 복무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는 징병제를 운영합니다. 청년들은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내고 대신 다른 가난한 청년을 고용해 대신 복무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합의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 부자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자유를 돈으로 사고 누군가는 가난 때문에 의무를 대신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군 복무의 의미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져야 하는 책임이 특권 계급의 거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사례는 장기 매매입니다.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불법적으로 장기가 거래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생활비를 위해 신장이나 간 일부를 팔고 부자는 돈으로 그것을 삽니다. 이 경우도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 거래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강요일까요? 만약 장기를 시장 논리에 맡긴다면 인간의 몸은 상품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가난은 곧 신체를 팔아야 하는 압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샌델은 이 점에서 인간 존엄의 훼손을 강조합니다. 생명은 결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지요. 아이 입양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흔드는 일이 됩니다. 아이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 입양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돈은 부모와 아이 사이의 사랑과 돌봄을 오염시킵니다. 부모의 자격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중요한 사례입니다. 시험 점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교육의 본질은 무너집니다. 어떤 학생은 노력하지 않아도 돈으로 성적을 사고 다른 학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 경우 교육은 더 이상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 아니라 단순한 상품 판매의 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교육은 노력과 기회가 공정하게 만나는 과정이어야 하기에 돈이 개입하는 순간 정의가 훼손됩니다. 심지어 일상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내면 대신 줄을 서주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부자는 편리함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팝니다. 단순히 편리해 보이지만 이 경우 공공의 질서는 돈의 힘에 의해 바뀝니다. 모두가 똑같이 기다려야 하는 자리가 돈의 힘으로 나뉘는 순간 평등의 원칙이 사라지게 됩니다. 샌델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거래가 자발적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정당한가? 당사자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항상 옳은 선택인가? 그는 단호히 아니라고 답합니다. 시장이 들어오는 순간 거래 대상의 본래 가치가 변질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결국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 논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군 복무, 장기, 아이, 교육과 같은 문제는 단순히 경제학의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학적 성찰과 도덕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시장은 우리의 태도 자체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위를 거래 대상으로 만들면 그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헌혈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순수한 마음으로 피를 나눕니다. 그러나 만약 헌혈의 가격이 매겨진다면 사람들은 돈을 위해 헌혈할 것이고 그 순간 헌혈의 의미는 달라져 버립니다. 시장이 들어오면 행위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샌델은 단순히 사례를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모든 것을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드는 사회인가?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존중하는 사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삶 곳곳이 시장 논리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철학적 성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한계, 도덕의 의미,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다시 묻게 되는 것이지요. 5째 장, 삶의 의미와 시장의 경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집을 사고, 직업을 선택하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또 돈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시장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마이클 샌델은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삶의 의미는 과연 시장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가? 그는 말합니다. 삶에는 본질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고. 사랑, 우정, 정의, 명예, 시민적 책임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까지 시장이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삶의 본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헌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회는 헌혈을 순수한 봉사로 장려합니다. 사람들이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요. 그런데 다른 사회에서는 헌혈에 금전적 보상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헌혈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헌혈은 돈벌이로만 인식되고 순수한 봉사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헌혈의 본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주고 진짜 사랑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적 접근은 때로 이 영역에도 스며듭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회에서는 결혼을 거래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신부지참금이나 결혼계약이 돈의 언어로만 정의될 때 결혼은 사랑의 의미를 잃고 단순한 거래로 전락하게 됩니다.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은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시장 속으로 들어올수록 그 가치의 본질은 변질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 설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는 시장 바깥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컨대 교육, 건강, 정의, 시민적 참여 같은 영역은 시장적 논리만으로 다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삶의 의미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시민적 덕목 또한 그렇습니다. 투표권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의미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투표는 단순한 선택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책임과 참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샌델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시장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경계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회 전체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어떤 가치는 지켜야 하는지, 어떤 가치는 시장에 맡겨도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삶의 의미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시장의 힘은 강력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언제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째 장,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 오늘날 사회는 능력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성공할 자격이 있고 성취한 보상은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이지요. 하지만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의 그늘을 지적합니다. 능력주의가 심화될수록 사회는 새로운 불평등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더 큰 권력과 부를 얻게 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스스로를 실패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이룬 성취가 온전히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도움이나 운의 요소를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지고 사회적 분노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존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능력으로만 평가할 때 인간은 단순히 경쟁의 존재로만 축소됩니다. 시민으로서의 가치는 사라지고 오직 성과와 효율만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가 안고 있는 깊은 모순입니다. 샌델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다시 공동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동선이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고 지켜야 할 가치를 말합니다. 정의와 평등, 시민적 책임, 연대의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능력과 성취를 존중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힘과 능력주의의 논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삶의 의미, 인간의 존엄, 공동체의 가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경쟁과 능력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정말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좋은가? 아니면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따로 있는가? 샌델은 대화와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민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공정한지 논의하며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시장의 경계가 정해지고 능력주의의 한계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으며 능력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 있다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샌델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장의 기능을 다시 묻습니다. 시장은 효율을 높이고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이 확장될 수 없는 영역,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정과 사랑, 정의와 명예, 시민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는 때때로 그것들마저도 가격표를 붙이려 합니다. 교도소 수감기간을 돈으로 줄이는 제도, 아이들의 교육을 상업적으로 대행하는 서비스, 장기 매매나 대리 임신과 같은 민감한 거래들은 그 예입니다. 샌델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일입니다.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가치, 곧 도덕적 토대와 공공선이 필요합니다. 시장 만능주의가 가져오는 편리함 이면에는 공동체적 신뢰와 인간적 존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샌델의 책은 우리에게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던지며 각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시장과 공공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삶의 다양한 선택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책은 그 목적을 다한 셈일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